자, 계속해서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면책 사유가 없는 한 그의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제조물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그 면책 사유 역시 개발 위험의 항변, 법령 준수의 항변 등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의 입증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재기의 유인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품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가 없는 피해자가 앞에서 본 내용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법원의 판례는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른바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 판례에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소송이나 담배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결함의 존재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특별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에 있어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활성화 및 제품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또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 비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저하,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 통상 마찰에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물 책임 케이스를 한번 판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안마의자 사건에서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은 아파트에 사는 A라는 사람이 2013년 B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의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9월에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와 재산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는 4,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이 보험회사는 B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부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전기, 전자제품이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 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안마의자는 2년 9개월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은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농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화재는 B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합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A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안마의자 사건에 대해서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업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안마의자 또는 다른 가전제품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판결에 나타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는 우리나라 법원이 다수의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물건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제품의 생산 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인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제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수의 판결에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시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증명 곤란으로부터 구제해 왔습니다. 이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안마의자 사건의 판결을 포함해서 이러한 지금 방금 살펴본 판례의 법리가 우리나라 입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의 증명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3제 2, 즉 결함 등의 추정을 신설하여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가전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하거나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도 가전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전자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에 관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보면은 피고 제조사는 주전자에 대하여 화상 방지를 위한 안심 설계를 했다고 광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전자의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전자가 넘어져 끓는 물이 흘러나와 생후 8개월에 원고 부부의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보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이 사건 주전자와 같은 모델을 조사한 결과 안심 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모델의 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하여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 결함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감옥에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따라서 피고 제조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의를 보면은 원고는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또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상 결함을 발견해서 제조사에게 자발적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공고를 수용해서 이 사건 주전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였고, 또 당시 제조된 이 사건 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던 점 등을 종합해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이상의 맞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